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시험에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게 나오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하기 전에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관계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관계사하고 비슷한 게 뭐냐? 접속사예요. 그러면 접속사하고 관계사하고 공통점이 뭐냐?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 나왔다는 소리는 몇 개의 문장? 두 개의 문장. 그럼 관계사가 하나 나왔다는 소리는 몇 개의 문장? 두 개의 문장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접속사와. 자,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빠지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럼 뭐가 안 빠졌을까? 명사가 안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에다가 명사가 빠졌어. 그 명사를 대신해줘.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는 건 무엇이냐? 접속사에다가 이 대명사를 합친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럼 명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주어와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주어를 대신했어. 그러면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거고요. 목적어를 대신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주격이라는 말, 목적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격, 주어의 자리라는 말이고 목적격, 목적어의 자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적어의 자리를 대신해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를 대신해 주니까 관계대명사가 뭐 후나 위치 대시, 그러면 얘가 대신해 주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하니까 주어가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죠.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문장을 뭐라고 한다? 불완전 문장이라고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오늘 봐야 될 게 주력적으로 봐야 될 게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시험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격 관계 대명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돼? 지금 기본적인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도 알아야 되겠죠?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가 무엇인지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주격 관계 대명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분리가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거기서 또 나아가서는 관계 부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라는 것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시험이 나올 것인지도 보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를 설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우선 접속사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목적어와 이 주어가 같아요. 우선 두 개의 문장에 접속사가 필요해요. 이 목적어와 이 주어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생략을 해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주어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와 주어를 합친 무언가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여기가 주어 자리네. 주어 자리 격이라는 말이에요. 접속사는 뒤에가 명사가 빠지면 안 되는데 명사가 빠졌어. 그래서 접속사는 용어가 아닌 관계사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 그런데 이 주어를 대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어와 여기 목적어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적어를 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한 것처럼 접속사와 목적어를 합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이걸 뭐라고 해요? 목적, 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걸 뭐라고 한다? 불완전 문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불완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혼돈할 때가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게 뭘까? 무언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언가가 오직 명사만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불완전 문장이라는 것은 명사가 생략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관계사는 뭡니까? 3, 4, 5. 형용사, 명사 생략, 불완전 문장. 자, 관계사는 뭐라고요? 명사가 생략돼서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알아야 될 건 관계사는 명사 생략이고 불완전 문장이다. 그리고 그 문장 자체는 형용사절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아까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한번 써보도록 해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다 쓸게요. 주격 관계사죠. 관계대명사.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있는데 who나 또는 which 이걸 대신할 수 있는 that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동사, 목적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주격 관계 대명사 이제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가 who나 which, that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고 차라리 여기다가 that이라고 하는 걸 쓰도록 할게요. that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관계사는 3이라고 했죠. 3, 4, 5에서 3이 뭐였어요? 형용사. 그러면 이 문장이 뭐가 된다고? 형용사예요. 자, 형용사 문장이니까 절이라고 해요. 자,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수식. 그러면 어디에서? 앞이나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뒤에서 앞에를 수식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수식받는 명사. 자, 수식받는 명사. 이걸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선행사라고 하죠. 그러면 선행사라는 용어 자체가 혼돈될 수 있고 잘 생소할 수도 있어요. 처음 배울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수식받는 명사라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본다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 했어요. 그러면 너를 좋아한다가 좋아하는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이야? 이 관계사 때문에 좋아한다가 문장인데 그 문장을 뭘로 바꿨어요? 형용사. 한국말로는 는, 한다는 이렇게 받침에 니은이 있어서 형용사화 시켰어요. 그 문장이 뭘 꾸며졌죠? 너를 좋아하는 사람. 이 받는 사람 이거를 바로 선행사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가 빠졌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목적어는 뭐뭐을 또는 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목적어를 동사하는 앞에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목적어 관계대명사란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선행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성이 있어요. 해석이 그렇게 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서 앞으로 해석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컴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컴마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컴마 전에는 해석이 뒤에서 앞으로 했죠. 이렇게 컴마가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그리고 동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쭉 해석이 간다. 계속한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을 해주죠. 그러니까 뒤를 봤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석할 때 계속적 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독즉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왜? 뒤에가 고사함까지 보면 막 3줄, 4줄이 한 문장인데 또는 5줄까지 한 문장인데 언제 뒤에가 또 앞으로 오겠어요? 해석하는 게 많이 꼬여지기 때문에 그냥 즉독즉해로 이렇게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팁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방 말했던 계속적 용법이 있는데 아까 이 that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해요. 이 that은 who나 which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또는 목적격일 때는 whom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게 that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면 who고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일 때 사물이면 which를 쓰겠죠. 목적격일 때는 whom이나 사물이면 which 이렇게 쓰겠고요. 이 계속적 용법을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that이 안 되는 경우가 앞에 계속적 용법인 컴마가 있었을 때라고 했죠. 안 되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우선 컴마를 뺐고요. 앞에 전치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in which, on which, at which 뭐 이런 거를 보게 돼 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which를 대신할 수 있는 게 that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which이니까 이 that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that이 접속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관계대명사의 that일 때는 앞에 이렇게 전치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대명사일 때 여기에 전치사를 이렇게 쓸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계속적용법이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전치사가 못 나온다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를 가 나왔고 그러면 꼭 that으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가 무엇이냐? 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선행사가 수식받는 명사가 선행사겠죠. 그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최상급이 나온다든지 또는 the very라고 하는 게 나온다든지 또는 only라고 하는 게 나온다든지 또는 무슨 thing, body, one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러면 항상 that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등의 것들이 나오면 앞에가 선행사가 무조건 that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우선은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했고 그러면 그 주격 관계대명사가 사람일 때와 사물일 때가 조금 달라지는 거 그걸 또 했어요. 그런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that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했고 그 that이 또 안 되는 게 있고 또 that으로만 써야 되는 것을 또 지금 시간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외워야 되겠다. 그걸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대명사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그 밖에 왜 더 외우거나 우리가 조금 더 알아줘야 될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